저는 그분들의 100배를 벌거든요. 한 달에. 100배 차이를 이렇게 더 버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논리적으로 저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월 3, 4억을 논리적으로 벌어요. 그게 이제 제가 주말에 아무리 못 벌어도 버는 돈입니다. 항상 말하는데, 야, 너희는 성공하기 너무 쉽다. 네, 박세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또 워낙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공 심리학 분야에서 또 저명한 네. 이사로 활동 중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뭐 잠재 능력을 더 개발시켜서 사람들의 어떤 삶을 더 멋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박센이라고 합니다. 그 박센이 마인드 코칭 채널도 지금 한 3년째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또 제 선능력 센터에서 이제 정말 나이 연령 상관없이 남녀노소 분들 주말마다 많이 오셔서 저한테 교육 받으시고 저는 또 보람되게 남을 돕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 심리학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하셨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뭐 사실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아무래도 네. 저희가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네. 현재 뭐 이렇게 자산 규모라든지 자산 공개하실 규모. 수 있는 뭐 예.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그냥 20대부터 아버지 빚을 갚고 그냥 저 혼자 힘으로 한 거라서요. 네. 제가 재테크를 거의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벌기만 많이 벌고 열심히 벌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많이 좀 버는 편인데 가령 그러니까 20대부터 억대 소득을 했고 집안빚 갚으면서 아파트 같은 것도 산 적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30대 돼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아내가 집은 사야 된다고 하길래 난 집 없이도 엄청 부자로 난 살 수 있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항상 뭐 안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내가 사라고 해서 아내 말 듣고 그래가지고 집은 한 지금 정확히 4채가 있고요. 예. 더 안 살 건데. 그러니까 네. 일단 분당에 집 하나가 이제 큰 게 있고 네. 용인에도 하나 있고 성남 분당에 오피스텔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포항 쪽에 이제 오션뷰 별장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그니엘에 살고 있습니다. 시그니엘. 네. 제가 아까 사담을 좀 나눴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오시는데 주로 지하철로 오신다고. 저는 당연히 이제 뭐 기사를 뭐 예. 분해서 이제 당연히 자차로 오실 줄 알았는데. 기사분을 네. 아주 예전에 한번 잠깐 써본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몇 달 안 했고 저는 항상 책을 갖고 다녀요. 책을 보고 요새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래서 항상 책 보면서 다녀서 지하철로 보통 잘 다닙니다. 그리고 센터도 선능력이다 보니까 잠실에서 몇 정거장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차를 갖고 가면 제가 시간을 소모하게 돼요. 예,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비가 많이 온 날인데 태풍 때문에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막 비 좀 젖으셨더라고요. 그랬네요. 네. 예. 그래서 참, 그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셔서 대중교통을 예. 타고 오셔서 네. 그래서 그런 건데 네. 사실 타고 오시는 이유가 또 그 시간을 쪼개서 자기 개발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이 아깝고 네. 그냥 책을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뭐 20대 때 빚을 네. 갚고 예. 그다음에 억대 수익을 올려서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또 집도 예. 보유하고 계시고 계신데 네. 좀 구체적인 그런 과정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지금 현재 월 한 3, 4억 정도 수익을 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20대부터 억대 소득자가 되어야겠다고 그냥 딱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고 뭐 집안 사람들과 뭐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2억이 넘는 빚을 아버지가 선생님 하셔서는 어머님도 죽으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을 것이라 믿었고 네. 그래서 제가 반드시 갚아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좀 빨리 하고 싶었어요. 뭐 천천히 갚는 게 아니라 바로 억대 소득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또 다행히 책을 많이 받고 또 이제 사람의 정신을 돕는 그런 기술과 그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좀 갖춰서
뭐 최면으로도 이제 사람 무의식 바꿀 수 있고 집중력 크게 높이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다 갖춰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기숙학원 가장 큰 학원들에 제안을 했죠. 28살 때. 네. 막 뛰쳐 들어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 수업 해야 된다. 애들 집중력 좋아지고 성적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입니다. 해서 뭐 안 받아 처음에 뭐 이해 못해도 계속 가서 설득을 집요하게 해가지고 결국 첫 해부터 가장 큰 기숙학원하고 했고 그다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처음에 네. 애들한테 설명해주면 그때 무료 설명이죠. 그렇게 되면 절반 이상 정도가 제 수업을 거의 듣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수백 명씩 이제 뭐 걔네들한테는 뭐 월 10만 원 선에 적은 돈을 받았지만 4번 강의해주고 그렇지만 그게 수백 명, 뭐 나중에 수천 명 되니까 이제 월 몇천씩은 충분히 잘 번 거죠. 그래서 첫 해부터 억대 소득자가 됐고 그리고 제가 학원계에서 올해 19년 차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강의만 하고 딴 일은 할 틈이 없었어요. 너무 바쁘고 그렇군요. 너무 잘 되고 학원은 막 30개 막 넘쳐나고 더 늘어나고 하니까 제가 강사도 다 키워서 뭐 다 보내고 저는 더 제일 열심히 했죠 항상. 그래가지고 오직 그렇게 성적을 높이고 하는 게 너무 잘 되고 하니 찬사를 받고 하니까 제가 다른 일을 할 틈이 없이 그냥 19년이 지나간 거예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과거 애들보다 이게 뭐 사실 현명하지 못해졌어요. 이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네. 책도 안 읽고 뭐 이해력이 딸리는 거죠. 문해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문해력도 너무 네. 부족할 거고 그래서 책을 안 읽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정신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 해도 알아듣는 애들이 점점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좌시하면 안 되겠다. 아예 개인 브랜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얘네 부모를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19년도부터 박스니 마인드 코칭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했더니 이제 뭐 9만 명은 넘었는데 네. 전국에서 저 알아보시고 뭐 유명인들부터 해서 운동선수 등 해서 저의 센터로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뭐 이제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학생 애들은 거의 잘 안 하고 성인들 대상으로 다 하고 있고 좀 어제도 부산에 가서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500명 500명 특강을 했거든요. 네. 꽉 찼는데 그렇게 제가 외부로 갈 틈조차 없게 센터로 넘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행복한 지금 그런 삶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한 이후에는 이제 월 억대로 이미 갔고 평균적으로 뭐 제가 뭐 이렇게 돈을 갖고 내세우려고 하는 제가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전문가는 이 정도 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월 3억, 4억 정도를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것도 뭐 최근에 이제 3, 4억이 좀 된 편인데 네네. 원래 제가 센터에서 하는 수업이 이제 저는 수업 양이 방대해요. 한 40시간이 기본 세팅이고 또 더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10시간씩 하는 수업이 보통 한 50만 원, 1인당 50만 원으로 집단을 이뤄요. 네. 그럼 80명씩 해서 50만 원 해서 그럼 4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게 딱 제가 10시간 강의하면 제가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런 게 이제 두 개 해서 4개는 최소한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뭐 1억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주말에 아무리 못 벌어도 버는 돈입니다. 평일날도 또 활동을 평일날은 하시니까. 또 따로 돈 벌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있는 게 저녁 타임에 또 저는 안 쉬고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인드 코칭 양성 그 전문가 과정 이런 걸로 해서 또 추가로 돈 벌고 뭐 다른 코스도 있고 등등 해서 하다 보면은 뭐 주말만 일해도 뭐 2억 가까이 벌 때가 있죠. 그리고 개인 상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가고 그리고 강의 외부 가는 것도 수백만 원씩도 벌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전 코로나 영향을 전혀 안 받았어요. 코로나 영향 더 안 많이 왔나요, 사람들이? 계속 오셨어요. 꽉꽉 찼고
지금도 11월 달부터나 제 수업 들을 수 있지 10월 달건 다 끝났고 예, 12월 달 지금 지금 사람들이 사고 계실 텐데 네. 이렇게 계속 잘 됐고 코로나 때도 영향 받지 않았지만 또 제가 또 하나 더 잘한 게 클래스 U나 클래스 101 같은 온라인 강좌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한 달에 뭐 많게는 2억 가까이 1억 9천 몇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또 추가 수입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는 게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돈 버는 것이 저의 1차 목표가 지난 지는 아주 오래 전에 됐고 그렇겠죠. 네. 예,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버는데 이 정도 벌리는 거고 이제 돈을 더 벌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보여요. 사실 보이는데 이제 저의 몸의 어떤 컨디션의 어떤 상황도 있고 제가 아무리 일을 즐기고 미친 듯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들수록 조금 약간 피로도가 있더라고요. 과거보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또 아이하고 또 아내랑 시간 보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적당히 버는데 뭐 이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성공 심리학 네. 사실 자기 자신의 자기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약간 네.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멘탈인 것 같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가르쳐 네. 주셔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또 많은 또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40시간 되는 방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여기서 좀 간단한 핵심 같은 거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사실상 좀 멘탈이 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다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멘탈이 그냥 세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네. 모든 게 다 투자를 해서 그만큼 노력 제대로 해서 이제 성과를 얻는 건데, 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들, 진리들을 언제나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메타인지적으로 잘 갖춰놓으면 그 지식들을 필수 지식들을 생활 속에 활용하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 돈도 잘 벌리고 인간관계 좋고 그리고 뭐 가족들하고 행복하면 그 자체가 멘탈이 좋은 경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진리나 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멘탈이 세려고 하지만 셀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만들어져요. 뭐 돈도 벌 수 없겠지만 뭐 돈이 희한하게 운때가 맞아서 벌더라도 가족들하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제대로 된 뭐 진정성 있는 멘탈을 갖출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부자가 뭐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뭐 그런 부자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를 잃었다. 저 사람이 부를 잃었다. 이런 거는 3F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패밀리, 네.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네. 예. 그다음에 피트니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다음에 프리덤, 어떤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어떤 간섭 이런 거 받지 않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정도 경제가 돼야지 3F를 충족시켜야지만 부를 이룬 거거든요. 네. 네, 부를 이룬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만나고 도와주고 뭐 했지만 많이는 못 봤어요. 그 세 가지를 다 갖추는 게 네, 사실 세 가지 쉽지는 다 않을 것 갖춰야 같아요.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각각 이제 뭐 그럼 세 가지를 한다고 세 마리 토끼를 잡으라는 소린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제대로 된 본질적 진리 가치에 눈을 뜨면 세 마리도 다 잡히고 네 마리, 다섯 마리도 다 잡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걸 못 깨우친 상태에서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고 저것도 쫓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멘탈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지식을 제대로 갖춘 자만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좀 근데 요새 우려되는 게 네. 도둑놈 심보가 많거든요. 그냥 뭐 투자할 때도 최소한의 어떤 그걸 맞아요. 해서 네. 최대 극대화시키는 그 아웃풋만 생각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꼭 이렇게 제대로 된 걸 투자하고 그만큼 합당한 걸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월 3억을 넘게 벌는 저를 볼 때 사람들이 황당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뭐 대박이다 저 사람 대박 났구나 하지만 저는 대박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다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대박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주팔자가 좋거나 뭐 이제 우주의 기운을 제가 뭐 다 받고 태어나서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네. 아니라 필수적인 지식을 언제나 갖추고 있고 그게 언제나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정신을 딱 잡고 중심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양극화돼요. 사람들이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돈을 많이 내고라도 와서 잘 배워서 또 삶이 바뀌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층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좀 소름 끼치는 건데 네. 책도 안 읽고 이해력 떨어지니까 중요한 얘기를 해도 잘 모르고 그러고 불나방처럼 돈은 쫓고 예,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사기 당하기도 딱 쉽거든요. 뭘 알고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 막 불나방처럼 하다 보니까 결국 악수를 두고 그래서 결국 자신한테 패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암시하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 얘기. 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에밀쿠의 암시든 아니 뭐 원하는 거 100번씩 써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무의식에 관한 걸 최소한의 그 어떤 이해가 안 된 상태로 100번 외쳐도 오류가 많고 그리고 자기 암시해도 그것이 잘못될 확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가령 인간의 무의식이 90%라는 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럼 무의식은 이제 항상 상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 무의식은. 나의 10% 의식은 논리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논리 상상이 꽝 부딪힐 때 누가 이길까요? 글쎄요. 당연히 상상이 이겨야 돼요. 왜냐면 90% 무의식의 언어가 되는 상상이 10%밖에 안 되는 논리의 언어인, 의식의 언어인 논리보다 훨씬 센 거죠. 근데 사람들은 논리가 더 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논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근데 사실상 이걸 바로 단박에 깨드릴 수 있는 게 너비가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강력 철판을 10m 길이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걸어 다니시는 건 너무 쉽잖아요. 누구에게나 거의. 근데 롯데타워에다가 롯데타워 앞에 하나 더 쌍둥이로 만들고 맨 위에서 123층에서 그 철판을 딱 걸쳐 놓고 유리창 같은 걸로 완벽하게 바람을 차단시켜 놓으면 원래 논리적으로라면 건널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논리적으로라면. 네. 근데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건너세요 하면 이제 다 주저앉아 울죠. 논리가 안 통하죠. 네. 왜냐면 그들의 무의식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미 상상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의식을 통제하는 훈련을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떤 힘든 상황이 딱 도래하면 봉착하면 그냥 바로 안 되고 망하고 잘못되는 상상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논리는 이미 박살이 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래요. 제가 기숙학원을 이렇게 계속 했던 사람으로서도 기숙학원에서 그 심리 수업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애들이 가장 문제인데 시험을 보면 그냥 잘 보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지가 공부한 걸 그냥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실력 발휘하면 되는데 얘가 자꾸 망치는 상상을 먼저 해버려요. 시험에서 이제 망치고 잘못돼서 엄마한테 맞거나 혼나거나 이런 상상을 지도 모르게 하니까 90%에서 상상을 잘못해버리니까 논리는 이미 박살난 상태로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다 나와요. 이게 시험 공포증이에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 저는 20대부터 어쨌든 교육 사업을 했고 무일푼으로도 해서 이렇게 돈 잘 벌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너 사업해봐.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웃음이 나오죠. 네, 근데 패가망신이 떠올라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패가망신에서 막 집안 뭐 끝나는 상상을 막 해버리니까 그렇게 암시를 받았거든요. 부모들한테, 주변의 약자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패가망신하는 상상이 되는데 논리적으로 걔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로만 논리를 외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멘탈이 세다면 무의식의 언어 상상까지 제대로 올바르게 그죠? 내가 어떤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상상이 이미 완전히 강렬하게 딱 구축이 돼야 돼요.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애가 멘탈이 어떻게 세요?
이해되시죠? 그냥 다 포기하고 안 될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애들이 멘탈이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무의식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제대로 된 어떤 노력을 꾸준히 한 자만 멘탈이 센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번 쓸 때도 이런 오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제가 줄줄 말할 수 있지만 아주 강렬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것에만. 성공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겨버려요. 성공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중을 뺏긴 거예요. 원치 않는 것에. 정확한 표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공하는 사람만이 그 목표에 계속 집중해서 그걸 이루는 거고 성공 못한 사람들은 원하는 게 무의식에 안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셀 수 없는 건데 원하는 것을 무의식에 박는 방법을 다 알아야지만 그 지식을 알아야지만 이렇게 박아버리면 오직 그것만 해서 멘탈도 세고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지만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무의식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박는지도 모르고 이런 자들은 원치 않는 것에 바로 집중을 뺏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싶고 이제 막 그죠?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 것에 자꾸만 집중을 뺏겨버리더라.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한번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 코끼리 떠올려라. 떠올려 보세요. 파란색 코끼리 떠올려 보세요 하면 이제 떠올렸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또 눈 감으신 분들한테 파란색 코끼리 떠올리지 마세요. 파란색 코끼리 떠올리지 마세요. 파란색 코끼리 떠올리지 마세요 하면 또 더 떠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긴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네. 파란 코끼리는 원치 않는 거였거든요. 근데 파란 코끼리 떠올리지 말라고 언급하니까 파란 코끼리가 오히려 더 떠올라요.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으로. 그럼 논리적으로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무의식을 모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자신의 목표를 외쳐라 했더니 나 가난하게 안 살 거야. 가난은 원치 않는 건데 나 사업할 때 안 망할 거야. 망하는 거 원치 않는 건데 나 불행하게 안 살 거야. 나 힘들게 안 살 거야. 나는 시험 못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저녁에 치킨 안 먹을 거야. 되게 현실적인 목표네. 그럼 맨날 치킨 먹고 맨날 떨고.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기는. 그러니까 무의식을 모르면 기본 공식도 모르는 자들은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긴 쪽으로 가더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자꾸만 심지어 난 엄마 아빠 같은 삶 안 살 거야. 근데 엄마 아빠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에 자꾸만 이제 집중을 뺏기니까 정작 원하는 것엔 힘이 계속 배가 되지 않고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깝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은 멘탈이 세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본적인 법칙조차도 내면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말로는 논리 얘기하고 말로는 사업 잘하고 싶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 소수만 지금 항상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그 소수라도 늘리고 있죠. 계속 저희가 교육생들 엄청 배출하니까 저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뭘 하려고 하면 그걸 원하는 것에 완전히 집중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저한테 배웠으니까 그거 갖고 실제 성과를 아주 논리적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심리 상담가들 우리나라의 평균 얼마 벌까요? 전 상관이 없거든요. 얼마 버는지 관심은 별로 없는데 제 추정치로는 대략 N잡러도 있고 하나로도 그 생계가 안 돼서 N잡러도 뛰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끼케야 한 200~300만 원 안에 있을 거예요. 월. 예, 월 버는 게. 아마 많이 하면 500 이하, 많이 해도 300~400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그분들의 100배를 벌거든요. 한 달에. 그럼 왜 이렇게 100배 차이를 이렇게 더 버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논리적으로 저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월 3~4억을 논리적으로 벌어요.
이게 뭔 차이겠습니까? 저의 무의식은 제가 목표를 세우면 다시 말하자면 그걸 이룰 수밖에 없는 상상을 계속 엄청나게 해내는 사람이고 그렇게 훈련이 됐는데 남들은 목표를 세우면 안 되는 상상이 되는 쪽으로 되니까 아예 그게 주저앉고 불가능하고 그래서 멘탈도 약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의식에 뭐 어떤 누구도 무의식을 완벽하게 통제 못 하거든요. 저도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못 통제해요. 사람이니까. 네네. 그래도 누구보다 통제하려는 노력을 그렇게 스스로 계속 해 나갔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교육기관에서 배운 사람이 없죠. 그렇죠. 예, 집안에서 배운 사람도 없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깨달아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의식이 사실 한 90% 정도 되고 그렇죠. 의식이 한 10%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의식을 컨트롤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식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가 느낄 수 있는 거네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부모예요. 그렇죠. 예. 사실. 네. 특별한 부모님을 만난 축복받은 존재는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약간 뭐 사랑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좀 부모님도 계속 이렇게 무의식 모르는 계속 그 부모님들한테 키워줬고 네, 그렇겠죠. 하다 보니 계속 이렇게 오염받고 상처받고 저 역시도 그런 걸 주셨죠, 저한테도. 그래서 이걸 암시를 받는 건데 암시란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암시를 받으면 좋은데 안 좋은 암시 자꾸 받았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하면 다 패가망신한다. 절대 하지 마. 미친 거야? 하면서 이런 거. 이런 거부터 어차피 잘 될 놈은 따로 있고 다 운명대로 사는 거야.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꾸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노력해봤자 노력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정암시들을 이제 최면적인 상태로 받아요. 최면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우리 몰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를 몰입시키는 존재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부터 권위자들이 우리 최면 상태 만들어 놓고 한 말은 부정암시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개워내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는 그들이 우리한테 주입한 대로 무의식에 다 그죠? 가득 찬 그 부정적인 색깔,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제대로 훈련하려면 필연적으로 자기 최면을 터득해야만 하고 자기 최면 터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려면 자신의 어떤 삶의 조건을 바꾸려면 타인을 최면시켜야 돼요. 힘이 강한 자들을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만들어 놓고 내가 제안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래서 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능력을 보여준 자만이 진짜 외부 조건이 바뀌죠. 그러니까 인류 최고의 발견이 뭘까요? 그럼 나침반 금속활자 사람들 막 이런 거 떠올려요. 그렇죠. 교과서에 네, 인류 최고의 발견은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다예요. 나의 내면의 생각은 다시 말하지만 90%가 무의식이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부정적인 거 막 찾았잖아요. 주변 뭐 안타까운 분들한테 받은 것을 바꿔야 돼요. 이게 자기 최면이라는 거죠. 자기 최면으로 성공하면 난 할 수 있어. 이게 완전 돼요. 무의식도 색깔이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저처럼 20대부터 강력한 존재들을 찾아가요. 아버지 뻘들을.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얼마나 확실한 지식을 갖췄는지를 프레젠테이션하고 설명해요. 그럼 그들이 완전 빠져들 거잖아요. 고도의 집중과 우리 상태가 돼서 저에 대한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낮아지고 이게 최면이에요 또. 그래서 저한테 최면이 당해서 네, 그 상태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터득했기 때문에 20대부터 아버지 빚을 다 갚아드렸고 월 몇 억씩 버는 게 당연해진 삶을 사는 겁니다. 20대 때부터 아버지 뻘 되는 분을 찾아가셔서 이제 고도의 집중력으로 최면을 거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기숙사 학원이라든지 그렇죠, 그쪽으로 기숙사 가서 학원. 예. 그것만 해도 뭐 엄청나게 잘 됐었죠 항상.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책에서 네.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벌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그 방금 말씀하신 무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무의식하고 관련돼 있고요. 또 하나는 필수 지식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뭐 둘 다 양쪽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하나만 먼저 해보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는 설명 못하는 자들이 돈을 벌려고 해요. 그때는 돈을 벌려고 하면 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버는 거죠? 하면 그 원리 원칙을 완전히 본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는 돈을 벌려고 하면 더 많이 벌려요. 저 같은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면 네. 계속 벌어요. 더 많이. 근데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거죠?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을 버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줄래요? 할 때 설명 못 하죠?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못 하죠. 네네.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면 못 벌어요. 그 상태에서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필수 지식이. 네. 무의식 관련해도 마찬가지고. 자, 돈을 벌려면 상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돼요. 상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럼 진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어떤 분야의 문제를 최고 해결사가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심리적인 거든 전 심리적인 걸 푸는 사람이고 네. 어떤 육체적인 걸 문제 풀면 의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인간 세상 살면서 다 문제예요. 머리 기는 것도 문제가 돼서 미용실이 돈 벌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눈이 나빠지시니까 안경 테 만들고 그죠? 맞아요. 안경 알 만드는 네. 사람들이 다 돈을 벌죠.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거든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식당이 돈 벌고 문제 해결해주면. 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최고 수준으로 해결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심리적인 무의식 바꾸고 보통 사람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을 갖췄으니까 저는 그 최고 분야 최고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춰서 자꾸만 내가 문제 해결을 완벽하게 더 차원이 다른 경지로 내가 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고 계속 저처럼 노력하고 미친 듯이 살면 돈 버는 게 너무나 쉬운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이런 원리도 모르고 그냥 돈만 쫓는 거예요. 그게 사실 겁도 나고 본인이 못 벌 것 같은 생각도 이미 무의식했을 텐데 그냥 돈만 막 쫓아. 그럼 이제 큰일 나는데 보통 자 식당을 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식당 차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의 맛. 맛이죠. 네. 예. 맛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근데 맛이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공식을 모르고 이런 법칙을 모르는 애들이 난 식당에서 돈 벌겠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식당으로 돈 벌 거야. 이런 애들은 보통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어떤 재료를 아주 거지 같은 걸 써요. 왜냐면 재료를 거지 같은 걸 써야지만 그 적은 돈을 재료비로 그렇죠. 원가 들여서 절감할 수 원가 절감할 수 네. 있다. 이런 네. 황당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머릿속에는 그냥 원가 절감하면 돈 번다. 이런 황당한 생각이 꽂히니까 그러니까 만든 것이 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요. 한번 오고 절대 안 가지. 그럼 이 불쌍한 애는 또 계속 이거네. 내 그 메뉴가 너무 적네. 근데 사실 단위 메뉴로도 엄청 맛있으면 줄 막 세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도 메뉴를 계속 주렁주렁 늘리지만 하나같이 다 거지 같은 재료를 써서 다 맛이 없어요. 그런 연구도 안 했고 맛에 대한 연구도. 그러니까 자꾸만 머릿속에 이득은 판매값 빼기 그 원가다. 네. 그런 자꾸 이런 식으로 미친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렴한 재료 쓰다가 결국 맛을 망치는. 그러니까 본질을 훼손시켜요. 이런 애들은 돈을 벌려고 하면 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학원에서 점점 돈을 예전에 많이 계속 해마다 더 몇 배로 더 벌 때도 있고 이런 적은 왜 있냐면 저는 이득 그러니까 고객의 신뢰도 고객을 어느 정도 최면시킬 수 있는가 아시겠죠? 완전히 몰입시킬 수 있는 정도 곱하기 고객 수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학원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고객님들 감동시켜서 신뢰도 높여서 네네. 학원을 막 주렁주렁 늘리니까 돈이 몇 배로 자꾸 벌리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절대 법칙들을 먼저 알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절대 법칙은 모르지만 돈을 벌고 싶다. 스승 없는데 돈 벌고 싶은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오히려 그게 자신을 망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약간 좀 절대 공식을 좀 깨닫는 건지 무엇이 있을까요? 뭐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 같은 거를 뭐 들자면 어울리는 사람들이 달라지죠. 일단 그러니까 이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표현처럼 이
다 고만고만한 사람만 만나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펜이라고 있거든요. 네. 소득 분배라는 책에 1972년인가 쓴 책인데 1972년 그 얀펜의 그 네덜란드 경제학자인 얀펜이 쓴 걸 보면 난장의 행렬이 뭐냐면 1시간 동안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뭐 행진을 쭉 하는데 모든 전원이 참석하는. 그랬는데 이제 그걸 소득을 키로 환산해서 영국 국민 전체가 1시간 동안 통과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진짜 앞에는 다 난장이었더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폐휴지 줍고 막 이런 사람들일 수 있는데 난장이가 계속 가다가 이제 40분 정도 남겨놓고 40 한 2, 3분 됐을 때 170. 170을 평균 키로 가정했을 때 네. 170이 한 그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게 1시간 여기 0부터 1시간이면 네. 이런 식으로 딱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끝나기 한 1분도 채 안 남겨놓고 이제 거인들, 슈퍼 거인들. 그러니까 구름이 허리에 있고 이런 자들이 몇 명 지나가고 그냥 그 행렬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난장이었다 소득으로 하면. 그래서 난장이 행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 JTBC에서 2015년도에 2014년도 월급 소득자 기준으로 그걸 똑같이 해봤어요. 똑같이 나와요.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인 건데 사실상.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264만 원이 월 평균 월급 소득자가 받는 돈이에요. 264만 원. 네. 지금은 좀 더 오르긴 했어요. 예. 근데 너무 적은 돈인데 그 돈도 43분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이후라는 거죠. 그 적은 돈도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체적인 예, 평균 전체적인 맞춰서 봤을 때는. 정말 중간이면 30분에 있는 자거든요. 그게 중위 소득인데 그 사람은 191만 원이었어요. 2014년 기준으로. 191만 원 정말 더 눈물 나는 그 소득인데 일단 대부분 난장인데 이 난장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위기감이 없어요. 자신이 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다 난장이니까. 그렇죠. 난장이가 많긴 하죠. 그럼 난장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술 마시고. 난장이가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긴다고. 대부분 난장이들은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거인들은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자유를 누릴까? 뭐 이런 어떤 그죠? 그런 긍정적인 거에 꽂혀서 계속 그걸 키워나간다면 난장이들은 야 우린 해도 안 돼. 어차피 인생 글렀어. 이런 얘기들을 주변 다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애들을 난장이 부모가 자기 아들 자식 안 사랑할까요? 당연히 사랑하죠. 네. 불구덩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도 부모 입장으로. 근데 문제는 난장이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난장이로 키워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네. 난장이 부모는 난장이 생각을 전수하고 있어요. 애한테. 그럼 여기서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이런 얘기도 해볼게요. EBS 다큐프라임에서 2017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내 자식이 나보다 못 살 거다. 이렇게 믿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 자식이 나보다. 네네. 예. 1999년도에는 그런 분들이 8.9%였어요. 내 자식 나보다 못 산다. 네. 근데 2015년도에는 절반이 넘는 부모가 내 자식 나보다 못 산다. 이렇게 설문조사 답변했습니다. 황당하시죠? 네. 근데 그게 점점 더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거든요. 2022년, 2년마다 한 조사에서 2022년도에는 가정치가 추정치가 한 70% 돼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율의 부모가 내 자식은 나보다 못 산다. 이게 뭐죠? 난장이 행렬하는 그죠? 난장이 부모가 애한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짓이죠. 그러니까 애는 당연히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니까 불가능해. 아파트 사는 거는 불가능해. 뭐 이미 끝났어. 뭐 그러면 이제 아예 시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아파트 값이 올라도 그 오른 사람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 거인들 찾아가서 거인들 당신들 도와줄게. 그러니까 거인들이 저한테 돈을 팍팍 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바꿀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 자체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난장이 부모가 죄라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난장이신데 네.
저는 20대부터 거인이 됐잖아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대부터 거인 스승님을 찾은 거예요. 그 뭐 보통 책이었지만 네. 거인 스승님들의 지혜로움을 완전히 제 걸로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거인들한테 들이대를 해요. 거인한테 들이대서 내가 당신들 어떻게 도울 수 있다. 확실하게 해서 거인들한테 기회를 얻어내요. 이것만이 난장이 집안에서 태어난 애가 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유일하다. 뭐 다른 방법도 좀 더 생각이 나는데 그 시간상 뭐 얘기가 그렇고 네. 이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방법인데 난장이 집안에서 거인 되는 저는 그렇게 했고 이미. 근데 대부분은 요새 시점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더군다나 다들 하는 말이 뭐예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났다. 그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은 계속 났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제가 지금 지도하는 자들이 다 개천에서 용 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수없이 제가 만들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안 된다. 이게 난장이의 고정 마인드 셋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사실 뭐 다양한 젊은 세대들이 네. 그런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버는 돈도 적지만은 막 흥청망청 쓰고 막 그런 경우도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많죠. 그냥 현실을 즐겨라 그런 관점에 예. 결혼도 안 하고 뭐 산포 세대라고 하죠. 네, 예. 그런 분들에게 좀 희망을 심어주신다. 약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재테크 채널이니까 예. 한 1억을 모을 수 있는, 1억을 1억을 벌 수 있는, 예. 내지 1억을 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제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억은 좀 적은 돈이고 1억은 뭐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는 이게 큰 돈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뭐 그 당시 돈의 가치가 또 달랐기도 하고. 근데 먼저 좀 아셔야 되는 게 호랑이를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완전히 각오를 하고 들어간 사람한테는 길이 보여요. 근데 완전히 각오도 안 해놓고 벌고 싶다라고 말로만 하는 애들은 수없이 많아요. 자 보십시오. 중요한 법칙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법칙인데 용이 될 자는 저는 성공한 사람을 용이라고 표현을 자주 해요. 용이 될 사람은 용이 될 자는 반드시 용을 찾는다. 네, 이게 법칙이에요, 그냥. 자, 너무 간절하고 내가 원하는 걸 딱 이렇게 항상 생각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 어린애가 그럼 내가 정말 이걸 가져야겠다. 돈도 마찬가지고 뭐 명성도 마찬가지인데 뭐 아름다운 아내를 뭐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정말 내가 바란다. 하면 오직 그 생각만 하잖아요.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오직 그 생각만 하면 두뇌도 선택적 지각을 해버려요. 그런 것만 보여요 또. 그런 건 보이죠. 진짜로 딱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벤츠 차를 타면 다 벤츠 동일 기종이 막 많이 보이는 것처럼 맞아요. 눈에 그때보다 잘 보여요. 두뇌가 그렇게 다 인지를 더 빨리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뛰는 건데 그렇게 선택적 지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내가 염원하는 것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젊은 애가. 보이면 결국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 막 혼자 노력도 하고 책도 보다가 정말 답답하면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찾아가죠. 찾아가서 정말 뭐 어떻게 또 배울 수 없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시면 워렌 버핏도 자기 스승한테 공짜로 돈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밑에서 일하고 그런 사람은 한둘 아니에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 다 무보수리란 거예요 대부분. 근데 요즘 젊은이들 무보수로 너 해봐라 하면 하겠어요? 열정페이라고. 예, 그 열정페이라고 뭐 무시하고 안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 잘 될 애들은 최고들한테 그냥 가서 돈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 일하는 비법 좀 배울 수 있도록 그걸 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갖춘 사람이라면 이제 그렇게 다 갖춘 사람을 계속 염원하는 그 대상을 자꾸 찾아가서 계속 시도하니까 그 일 해봐. 그럼 너도 기회 줄게. 이러면서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방황하는 난장이 그 행렬하는 친구들을 만날 이유가 없죠. 오직 그렇게 거인들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럼 돈 버는 거 생각이 트이고 버는 게 당연해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도 그렇게 다 만들고 있고. 근데 자꾸 돈은 벌고 싶은데 돈 쓰는 거나 좋아하고 미래는 없어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 스승은 안 만나고 이런 애들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제가 한 말씀 좀 해드리자면 자, 20대들은 성공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이요? 예. 글쎄요. 20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네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20대가 성공하는 건 너무 쉬워졌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돌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실제 그렇게 만듭니다. 네. 그렇게 살았고 20대부터. 지금 20대가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다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필수 지식을 못 갖춘 애들만 힘든 거예요. 걔네들은 아예 노력 자체를 안 해요. 지금 이해되세요? 네. 다 그냥 어차피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중에 저희 제자들 있죠. 네. 걔네는 그냥 찬란히 빛나요. 그런 다 누워버린 애들 사이에서. 아시겠어요? 네. 완전히 낭중지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그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의 문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또 절대적인 문제가.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룹 회장이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최고의 스승 뭐 권위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죽죠. 죽을 때 젊은 애한테 그 지식 물려줘야 돼요? 안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야죠. 물려줘야죠. 근데 다 누워버리는데 저 제자들이 딱 어마어마한 그죠? 내공을 딱 갖고 있어. 그럼 그 기회가 다 누구한테 갈까요? 내공을 갖고 네, 있는데. 저 제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다 그런 존재들은 이미 준비된 애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식을 믿는 애들은 20대에서 점점 소수가 되고 있고 안 믿는 애들은 점점 다수니까 어부지리격으로 지식 믿는 애들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몰빵으로 가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전 제자들한테 20대 제자들한테는 항상 말하는데 야 너희는 성공하기 너무 쉽다. 그리고 애들도 알아요. 너무 쉽다고 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니까. 예. 그래서 남들이 다 힘들다고 또 여러분까지 또 영향받는 그 황당하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게 기회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러고 제대로 된 노력, 뭐 스승 제대로 찾고 제대로 된 지식 갖추고 노력하면 다 잘 됩니다.